지난 20여 년 동안 가스터빈을 국산화하면서 보온부품 제작 기술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제작, 분석, 평가하는 요소들은 같고, 지난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KF21의 양산 1호기, 현재 12호기까지 동시에 조립이 착수됐다는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머지않아 KF21 블록 1 20대가 곧 한국의 하늘을 수호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KF21의 스텔스 버전인 블록 3에 탑재될 한국형 엔진 개발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진정으로 독자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엔진 국산화는 필수인데요. 이는 엔진이 전투기 원가의 30에서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투기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규제를 통해 첨단 엔진 기술과 부품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죠. 어찌어찌 도입을 했다 하더라도 유지보수나 수리 시 제조국의 허가 없이는 뜯어보지도 못한 채 배송에만 수개월이 걸려 상당한 전력 손실도 발생합니다. 이에 한국은 항공 엔진 독립을 천명하고 국산화를 공식화했죠. 현재 KF21에 장착된 14,770파운드급 엔진보다 성능이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투기에 장착할 수 있는 엔진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국에 불과할 만큼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자체 전투기를 보유한 일본과 인도도 자체 엔진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중국 역시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은 30년 동안 45조 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하면서 러시아산 엔진을 불법으로 기술 탈취까지 했음에도 아직 제대로 된 엔진을 개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난이도가 높다 보니 차라리 엔진을 사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엔진 국산화는 반드시 도전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공중 전력의 우위 확보와 엔진의 파생력 측면에서 국산 항공기 엔진 개발은 필수 불가결하죠. 현재 한국군이 보유한 모든 유무인기에 들어가는 엔진은 아쉽게도 외국산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경전투기 FA-50은 미국 지휘사의 F-404 엔진을 사용하고 KF-21도 지휘의 F-414-400 엔진을 사용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휘로부터 면허 생산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한국이 개발한 엔진은 아닌 것이죠.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 에너빌리티 등 한국의 두 개 업체가 15,000파운드급 국산항공 엔진 개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유도미사일 엔진, 항공기, 보조 동력장치, F-414 엔진, 라이센스 생산 등 15,000개 이상의 엔진을 만든 경험이 있으며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5번째로 발전용 가스터빈을 독자 개발한 기업이죠. 항공용 엔진과 발전용 엔진은 모두 가스터빈 기반 기술과 사용되는 소재가 상당히 유사해 기술력만큼은 부족하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전문가들은 10년 전 가스터빈을 개발할 때에도 기술력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있었지만 결국 세계 최고급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며 우리 한국 업체들이 축적해놓은 기술력은 엄청난 자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KF21을 개발할 때도 그런 말은 수차례 나왔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대놓고 F-35를 사야지 왜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냐며 4대 핵심 전자장비를 미국이 거절하고 있는데 한국이 어떻게 개발하겠냐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시제기 6대가 무려 2,000소티에 가까운 횟수 동안 무사고로 영공을 누비며 한국과 해외의 공군 참모 총장을 싣고 비행할 정도로 신뢰성 있는 기체로 개발되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에이사 레이더, IRST, EUTCP는 그 당시에 개발할 만 했냐는 겁니다. 똑같이 불가능에 가까운 기술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대하면 중국인. 특히 최근 두산에서 독자 개발한 가스터빈 엔진의 실성능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계 최고의 공중 우세기인 F-22의 엔진, F-119와 동등한 성능의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터빈 입구 온도, 즉 TIT 수치인데요. F-22의 F-119 엔진은 TIT가 1649도로 초고온 환경에서 작동하며 강력한 추력을 제공합니다. 이 수치는 항공 엔진의 효율성과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높은 TIT를 달성하려면 소재, 냉각 기술, 설계 등 모든 면에서 첨단 기술이 요구되죠. 즉 TIT가 높을수록 엔진의 열 효율이 증가하며 이는 더 적은 연료로 더 큰 추력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F-119 엔진의 경우 TIT 1949도를 바탕으로 애프터 버너 없이도 마 1.82 슈퍼크루즈 초음속 순항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산 에너빌리티의 발전용 가스터빈 DGT-6 300HS2는 TIT 1650도를 달성했습니다. 미국 지휘사와 독일 지멘스사보다 50도 높은 수치인데요. 이는 F-119 엔진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두산이 이미 F-22급 고온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갖췄음을 의미하죠. 두산은 더 나아가 H클래스를 넘어 J클래스 가스터빈 개발에도 성공적으로 도전 중인데요. TIT 수치에 따라 1400도는 F클래스, 1600도는 H클래스, 1900
500도 이상은 J클래스로 나뉘는데 한국은 이미 2019년에 H클래스 가스터빈을 국산화했고 현재는 J클래스 기술력도 확보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지난해인 2024년에야 F클래스 약 1400도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죠. 이는 한국이 중국보다 10년 이상 앞서 있으며 TIT 기준으로도 300도 이상 즉 한 세대 높은 기술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합니다. TIT의 기술적 기반만 보더라도 한국은 단일 항공용 엔진 중 가장 높은 수준인 F-35의 F-135 엔진 TIT 1980도에 근접한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스터빈 엔진의 TIT 수준만 달성했다고 해서 항공용 엔진 개발이 손쉬운 것은 아닌데요. 크기에 따른 변화로 인해 항공용 소재와 냉각 기술이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두산은 현재 착실히 준비 중입니다. 2세대 이상 단결정 소재의 모압금을 개발 중인데 이는 F119 엔진에 사용되는 소재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단결정 소재는 결정립 경계를 제거해 보온 강도를 극대화하는 기술로 16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도 변형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두산은 니켈 기반 초합금에서 레늄 함량을 정밀 조절해 이러한 고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소재를 개발하고 있죠. 냉각 기술은 필름 쿨링과 내부 냉각 채널 설계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데요. 발전용과 항공용 가스터빈의 제작 분석 평가 요소는 동일하기에 이미 항공 엔진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했음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구성 부분에서는 발전용 가스터빈 엔진이 항공용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항공용 엔진의 수명 주기는 2000시간에서 4000시간이라면 발전용 엔진은 24시간 무정지 운전에 2만 시간에서 3만 시간의 수명을 지녀야 합니다. 블레이드를 포함한 부품의 내구성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국내에 구축된 세계 최고급 인프라 때문인데요. 두산은 200대 이상의 크리프 시험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9년 이상 장시간 데이터를 축적해왔습니다. 크리프 시험은 고온, 고압 환경에서 소재가 장시간 변형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평가하는 시험으로 항공 엔진 소재의 내구성을 검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1600도 이상의 극한 환경에서 수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죠. 여기에 40가지 이상의 소재 물성 DB와 DMAPS 시스템을 통해 소재 설계와 검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재의 강도, 내열성, 피로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으로 항공 엔진 소재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축해 놓은 기술을 실현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두산은 대한항공, 카이와 협력해 항공 엔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과 5,000에서 15,000파운드급 중대형 무인기용 엔진, 카이와 100에서 1,000파운드급 소형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2030년 중후반까지 정부와 함께 KF-21 엔진과 동급인 15,000파운드급 엔진을 독자 개발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F-22급 엔진 개발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이미 F-119 엔진 수준의 TIT 기술을 입증했으며 단결정 소재, 냉각 기술, 보온 시험 인프라, 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항공 엔진 개발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할 준비가 되어 있죠. F-21을 살짝 축소시켜 놓았다는 KF-21이 F-22급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세계 최고의 기동성을 지니게 되어 공중 우세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4.5세대 가운데 최저의 레이더 반사 단면을 지닌 KF-21이 F-22급 엔진의 효율성과 결합하면 스텔스성과 기동성을 동시에 발휘할 수 있죠. 이는 적의 레이더 탐지와 요격을 피하면서도 근접 전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술적 이점을 줍니다. 중국의 제니십, 러시아의 수호이 57 등 경쟁국의 5세대 전투기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의 엔진은 기술적으로 뒤처져 있는데요. KF-21이 F-22급 엔진을 장착하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에서 기동성과 추력면에서 그 우위를 점하고 지역적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모양뿐만 아니라 실제 능력도 F-22급으로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F-22는 2005년 이후 생산이 중단되었고 유지비 문제로 인해 운용수가 약 180여 기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격 경쟁력과 성능, 높은 국산화율까지 갖춘 KF-21이 등장한다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이 공중 우세를 장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공 엔진 개발 물론 어렵죠.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건 너무나도 쉬운 일이기도 하고요. 특히 중국 매체들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수십조 원을 써도 개발하지 못한 기술을 한국이 10년 내에 어떻게 개발하냐며 절대 못할 거라는 저주 섞인 말을 쏟아냅니다. 마치 한국이 전차, 자주포, 위성, 전투기를 개발할 때마다 했던 말들처럼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들의 비판은 오히려 촉진제가 되었습니다. 기술진들이 영웅까지 갈아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부스터가 되었죠. 뭐 그렇다고 고맙진 않다 중국아. 한국은 언제나 꿈꿔왔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왔습니다. 항공용 국산 엔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고 반드시 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마침 짱증서 발급됐습니다. 곧 개발되겠네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